안녕하세요, 이현왕입니다. 어떻게 오늘 수능들은 잘 보고 오셨나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수능을 5번 봤었는데 단 한 번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보지 못했습니다. 5년간 수능을 보면서. 그래서 이 수능 때만 되면은 지금도 기분이 좀 묘합니다. 긴장되고 불안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아마 이 수능을 보고 온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약간 그런 거죠. 이 출발선에 서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실패의 쓴맛을 한번 맛보고 시작을 하자, 이런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걸로 저는 지금 봐서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구 수능부터 수능을 봤어요. 09년에 봤으니까 마지막 수능을 본 게 13 수능이니까 이제 마지막 수능도 10년 차가 된, 정말 이제 화석이 다 됐는데, 근데 그때는 저는 수능을 볼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수능이라는 게 우리가 그전에는 커다란 실패를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초, 중, 고등학생 때까지는. 특히 또 이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으니까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망쳐도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내 어떤 그런 행적들이 다 붙이고 나는 결국에 괜찮은 점수를 받은 학생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수능을 보고 나면 이 교복을 벗게 되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 과잠이라는 걸 입게 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쁘다기보다는, 근데 이 과잠을 저는 제가 20살 때 홍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막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홍대를 갔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연대를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연고전이라는 거를 한대요. 아카라카를 초대를 해가지고 티켓을 되게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막 떼를 써가지고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파란색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엄청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돌들도 많이 오고. 근데 하나도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그 유명하다는 아이돌 가수들이 막 나왔는데도 옆에 사람들은 다 파란색, 나도 똑같은 파란색 옷을 입고 그 같은 멋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있는데도 막 즐거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가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연고전을 참여하고 20살 때 재수를 선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능에서 우리가 점수를 못 받고 이런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실패예요. 아주 크게 맛보는 실패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픈 상실감에 거의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수능에서 95%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은 실패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주제 파악.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메커니즘이 주제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자기 주제를. 그러니까 이 주제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잘 몰라요. 내가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다 오히려 더 많지,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괜찮은 요 정도나 요 정도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약간 좀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그렇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한테 좀 박한 사람이 있어요, 점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거기다 성실성까지 갖추게 되면은 보통은 실패하기가 어렵죠. 자기한테 평가가 박한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평가가 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수험생들은 자신의 그 목표 기준을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성적들 중에서 가장 잘 받은 것보다 조금 높은 데다가 기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6월 모평에서 올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목표를 최소 서울대나 의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올 2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겨운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크죠. 난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점수를 받아버렸으니까. 하지만 그 수능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냉혹하죠. 갑자기 재수생들도 막 참전하고 6급형 때 잡히지 않아도 재수생들도 막 참전을 하는 데다가 갑자기 어디서 막 요즘에는 그 의대 다시 간다고 나이 먹은 장수생들도 갑자기 참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수험장은 얼마나 또 긴장되고 내 옆자리에 다리 떠는 사람이라도 한 명 앉아버리면 어떡해. 아니면 옆에서 계속 막 킁킁거린다거나 볼펜 하루 종일 딸깍 거려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이 조질 수 있는 환경이, 그리고 내 장은 또 건강한가 갑자기 또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화장실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막 토를 할 수도 있고, 옆 친구가 그래도 답답한데 내가 그러면 또 얼마나 그 시험에 지장이 많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것 중에 목적을 이렇게 상정을 했으니 지금의 나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보통 큰 실패를 처음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저는 되게 어려워요. 내 주제는 어디일까를 파악을 하는 게.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능 5번을 받고 결국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의대에 진학에는 실패를 하고요. 한의대에 진학을 해서 한의사가 돼서 몇 년간 진료도 하고 재밌게 커리어도 쭉 쌓아가다가 갑자기 또 꿈이 생겨서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되게 행복해요. 근데 농사를 그럼 또 잘 지었느냐? 저 올해도 되게 크게 쳐맞았어요. 지금 감귤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제가 못 지었는지. 근데 이제는 여기서 막 엄청나게 아프지는 않은 게 제 이제 주제가 조금씩은 보이는 거죠. 아, 너는 아직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낮은 주제를 파악하는 게 나쁜 게 아니게요. 저는 인생이 약간 계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단이 내가 여러 개를 뛰려고 하다가 못 뛸 때가 있어요. 막 2개씩 올라가면은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은 그 다음 계단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낮다면은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낮은 걸 모르면은 발을 헛디뎌 버립니다. 내 위치를 몰라버립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망쳤다고 너무 슬플 때 있죠. 내가 너무 수능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는데 난 이렇게 왜 수능에서만 자꾸 망칠까, 이렇게 슬플 수 있는데 충분히 아파하세요. 슬퍼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묻고 가버리면은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트라우마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보는 어떤 시험들이나 도전들에서 되게 머뭇거리게 되고 이 트라우마가 계속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세요. 그 대신에 자신의 이 위치를 왜 실패했을까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시험 때만 가면 실전에서 약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아니야, 나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야로 묻어버리면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저같이 5번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실패가 너무나 아프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자산이 온 거예요. 큰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한 번 더 하려면 1년을 바쳐야만 할 수 있는 거대한 실패의 경험을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당장은 아프니까 좀 아파하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뜯어 먹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공부량이 적었지? 나는 왜 실전에 가면 약할까? 나는 그때 또 과민성 장증후군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길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 또 꿈도 잘 알아야 돼. 꿈. 내가 왜 수능에서 실패해서 아플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의 목적을 잘 세워야 돼.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능이라는 길을 가다 보면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많이 잃습니다. 왜냐면 이 수능이라는 거는 사실 수능으로 정해지는 직업이 세상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능으로 정해지는 뭐 의사, 뭐 한의사, 치과의사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선생님도 시험 봐야 되고 공무원도 시험 봐야 되고 경찰도 시험 봐야 되고 다 그런데 이 수능으로 정해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학벌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길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수능에서 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의사는 너무 좋은 직업이잖아요.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가 하는 일 하면은 고맙다고 해주고 감사도 받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진짜 환자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저는 한의사가 되고 나서 뭐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느낌의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돈도 적지 않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내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는 농촌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농촌은 평균 나이가 67세입니다. 그리고 40대 미만의 젊은 농부는 1% 미만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 농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매년 그 농지는 줄어들고요. 이 농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줄어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씨가 마른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농촌에 내려와서 내가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5년에다가 대학교 6년에다가 한의사 3년을 했는데 그거를 결국 때려치고 오게 됐어요. 제 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패해도 그럼 아직 나는 농촌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구나라는 제 주제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 수능을 봤을 때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뭘 진짜 하고 싶고 세상에서 이뤄내고 싶은 목표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의 꿈, 주제, 나를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의사가 되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수능에 실패한 게 너무 아프겠지만 1년 더 하면 돼요. 1년이 아니고 10년이 뭐야.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의사가 인생의 목표면 그거 해야지. 어떡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환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좀 목표를 낮출 수도 있죠. 의사보다는 뭐 간호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 환자들을 이렇게 정성껏 케어해주고 싶은 거라면은 간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환자들의 웃음이 좋다고 하면. 근데 의사의 꿈을 못 버리겠어요. 이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수능을 한번 망친 게 물론 큰일이지만 인생에서 보자면은 약간의 그냥 과정? 나를 키우는 내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한 깡 한번 부딪힌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 전에 부딪혀본 적이 없는데 깡 부딪혔어. 그러면은 아프겠지. 근데 아프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 부딪히면은 이 정도의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나는 아직 계란이구나. 그럼 계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운이 안 좋았구나. 나는 계란이 아니야 라고 또 다른 바위에 부딪히면 안 돼. 나를 강화해야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른 거에 또 부딪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능이 너무 아팠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진짜 꿈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정말 아플 거예요. 제 경험상 이 수능에서 오히려 지금 좀 괜찮을 수도 있어. 그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점수가 나오면은 또 이게 확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이 현실 회피가 되다가 이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부터 대학교도 정해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일단은 좀 쉬시고요. 좀 주변 사람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내 주변에서 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거든요. 뭐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나를 응원하고 나를 항상 기대해준 사람들도 굉장히 오늘 아플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다독여 주시고요. 그래서 나도 한 며칠간은 좀 푹 쓰러져서 충전을 좀 하다가 너무 힘들면 막 굳이 친구들 만나서 막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냥 집에 방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고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쭉 가져보다가 또 수능 성적표도 받고 겨울도 점점 차가워지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 수능이라는 게 단순히 못 본 성적표, 내가 내 만족에 들지 않는 성적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나이 먹은 아저씨가 아직도 수능 얘기하는 게 좀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수능에 항상 진심이었고 또 지금도 수능에서 아파할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오지랖으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아파도 너무 많이 아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이구나 자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원인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개선을 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몇 년 후에 또 몇십 년 후에는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걸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종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